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사와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종류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종류들, 그래서 구품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래서 이거를 체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을 해주는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단어를 수식해주는 어떤 의미를 좀 더 덧붙여서 꾸며주는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관계원이라고 한다 했어요.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해서. 그래서 그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조사는 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조사, 그리고 어떤 체언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해주는 보조사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탄사 해가지고 문장의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 해서 독립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의 종류. 자, 어미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용언에서 나왔었죠. 용언에서. 그래서 어미는 용언에서 나왔었던 용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었죠. 용언은. 그래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어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미는 용언이고, 그 다음에 용언이 활용시 변하는 부분이 바로 용언이었습니다. 아니, 어미였습니다. 어미.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기 1번에서 어미의 종류 중에 하나를 공부를 한 겁니다. 바로 종결어미죠. 종결어미. 그래서 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리 문장의 종류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미를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필요로 하는 어미들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은 총 5종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진술을 할 때는 평서문, 그래서 뭐뭐 씁니다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 뭔가 물어볼 때는 의문문,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 뭐뭐니, 뭐뭐냐, 뭐뭐 씁니까, 뭐 이런 어미들을 사용을 했죠. 이처럼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바로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이러한 어미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바로 선어말 어미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말 어미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자, 여기 이 선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선자. 그래서 어말 어미보다 먼저 오는 어미라 해서 선어말 어미라 그래요. 선어말 어미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어말 어미가 붙는 이런 구조인 거죠. 이 선어말 어미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높임 표현이 있고,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공손을 나타내는, 이게 높임법과 약간 관련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공손법이죠.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간의 선어말 어미, 공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시가 있죠. 시를 붙입니다. 시.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신다 할 때 그 사용되는 이 시가 바로 선어말 어미 시예요. 시. 그래서 이 시는
선생님이 저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주체 높임 선언말음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주체 높임 선언말음이.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주체를 높여주는 선언말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임법 쓸 때 사용하는 문장 끝에다 붙이는 시, 이게 바로 높임의 선언말음이, 주체 높임 선언말음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넘어가면 높임은 C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넘어가면 시간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자, 우선 우리는 크게 시간을 세 등분을 하죠. 세 등분.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난 지금 내가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나뉘어지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회상의 선언말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상. 이건 이제 과거랑 좀 연관이 되겠는데, 회상. 뭔가를 회상할 때도 선언말음이를 써요. 자, 과거 시제 선언말음이. 과거의 정보를 나타내는 선언말음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t과 ot이 있었죠. 그래서 at을 붙입니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지금 밥을 먹는 거는 현재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과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 는을 빼고 뭘 붙이면 된다? ot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철수가 밥을 먹은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과거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다시 그러면 현재 시제 선언말음이가 여기 있죠. 현재 시제 선언말음은 여기 나와 있는 는이 되겠죠. 는. 얘가 바로 현재 시제 선언말음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자, 미래는 개시라고 하는데 철수가 밥을 먹겠다 하면은 미래에 밥을 먹을 것을 약간 이제 미래 이 행동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는 그런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get은 좀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이 주체나 화자의 어떤 의도의 의미가 좀 더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밥을 먹을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좀 더 추가를 하고 있다. 의미를. 자, 그 다음에 회상의 선언말음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쓰는 선언말음이 바로 더가 있죠. 더.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더라라고 한다면 밥을 먹더라 할 때 이 더를 보면 어때요? 여기 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었던 그 행위를 회상하는 거죠. 철수가 밥을 먹은 거를 본 화자가 철수가 밥을 먹을 행위를 과거에 했음을 회상하면서 사용하는 이 더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 회상은 어찌됐든 시간을 나타내는 선언말음이는 과거 시제 선언말음이, 현재 시제 선언말음이, 미래 시제 선언말음이, 회상의 선언말음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 이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언말음이라고 해요. 과거 시제 선언말음이. 이 친구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자, 그럼 현재를 나타내는 선언말 어미는 현재 시제가 되겠죠.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미래를 나타내는 거는 미래 시제가 되겠죠. 미래 시제 선언말 어미. 그 다음에 얘는 회상의 정보를 나타낸다고 해서 회상의 선언말 어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말 어미 중에 공선법을 나타내는 선언말 어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데 옵이 있습니다. 옵. 이건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옵. 그래서 뭐 하옵소서 할 때 이런 그때 사용하는 옵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높임과 시간의 선언말 어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말 어미는 이제 말의 진짜 끝에 오는 거예요. 선언말 어미보다도 뒤에 오는 어미가 바로 어말 어미입니다. 그래서 어말 어미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가 있습니다. 종결 어미 우리 공부했죠. 문장 끝에서 문장의 종류를 판별을 해주는. 그래서 5가지 있었죠. 명령형, 평서형, 의문형, 뭐 있습니까? 청유형, 명령형, 감탄형, 종결어미 걔네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결어미란 게 있습니다. 얘가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어미라고 한다면 얘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의 성질을 바꿔주는 그런 어미도 있습니다.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전성어미.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다거나 동사를 관형사 역할을 하는 걸로 바꿔준다거나 또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걸로 바꿔준다거나 약간 그런 애들입니다.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 두 개밖에 없잖아요.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또는 관형사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애들이 바로 전성어미입니다. 종결어미는 우리가 5가지 했으니까 넘어가고 연결어미는 이제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적 연결어미. 자, 대등적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문장과 문장을 그냥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고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뭐뭐며 이런 애들. 그래서 두 문장이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바꿔도 말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사과를 먹고 영희는 과일을 먹었다. 그렇죠? 고라는 어미로 인해서 두 문장이 연결되죠.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과 철수가 영희가 배를 먹었다라는 의미가 연결이 되고 있죠. 고를 통해서 철수는 사과를 먹고 영희는 배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철수는 축구를 하며 영수는 야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문장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애들이 대등적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고며 이런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을 연결해주는 어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인해서 다른 문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거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봄이 오니 꽃이 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봄이 오니 꽃이 폈다. 자, 봄이 오니 꽃이 핀다. 보시면 이 문장 가운데 니라는 문장이 니라는 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인데 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면 문장이 봄이 오다라는 문장이 있고 꽃이 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려면 뭐가 와야 돼요? 계절이 어느 계절이 돼야 돼요? 봄이 돼야겠죠. 그래서 봄이 왔더니 봄이라는 계절이 왔더니 꽃이 편다. 꽃이 핀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영향을 주고 있죠. 이게 이런 관계가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또 하나 더 철수가 뭐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자, 철수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자, 이거는 어떤 문장이 이어져 있어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다라는 문장이 있죠.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어미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여기는 어서가 들어가 있네요. 어서. 밥을 먹고 먹으니 먹으며 변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종속적 연결 어미들이에요. 그래서 뭐뭐니 뭐뭐어서 어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뭐 개도 있네. 뭐뭐서 이런 애들 이게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어과 용언을 이어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언. 용어는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언이라는 게 있는데 본용어는 실제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를 본용어이라고 보조용어는 그 본용어를 뒷받침해주고 자신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본용어의 의미를 좀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보조용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어버렸다. 철수가 밥을 먹어버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언이 즉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먹어라는 동사와 버렸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고 하나는 자신의 의미는 없는 애예요. 보시면 먹어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밥을 먹은 행위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는 본용어입니다. 얘는 본용어 이런 애들을 본용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미가 없는 애도 있네요. 버렸다. 철수가 밥을 먹고 그 밥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나요? 그런 의미는 없죠. 그런 의미는 없어요. 밥을 먹었다는 의미로 좀 더 뭔가 보충해주고 있어요.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바로 보조용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 뭐가 있을까요? 철수가
옷을 입어 보았다. 자, 이것도 본영혼과 보조영혼이 같이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철수가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진짜 있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용언? 얘가 바로 본영혼이 되죠. 본영혼. 얘는 본영혼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보았다라는 이런 동사도 나타나는데 철수가 옷을 입고 이렇게 보았나요? 그냥 입은 행위를 좀 더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보조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보조 영혼이라고 한다고. 어떤 진짜 자신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앞에 나타난 본 영혼을 보충해주는 애들. 그래도 봤더니 이렇게 본 영혼과 보조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어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고.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 다시 정리하면 본 영혼과 보조 영혼을 연결해주는 어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어, 뭐뭐개, 뭐뭐지, 뭐뭐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문장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문장과 문장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관계에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성어미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와 같은 역할로 성질을 전환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행동하게끔 바꾸어주는 어미.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동사와 형용사를 관형사처럼 바꾸어주는 어미. 그래서 뭔가를 꾸며주게끔. 원래 동사랑 형용사는 어때요? 문장 끝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죠. 문장 끝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처럼 명사처럼 체언처럼 쓰인다거나 수식, 이런 관형사형이나 부사형처럼 뭔가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성질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어미가 전성어미입니다. 그래서 전성어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미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먼저 오는 애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뒤에 문장의 진짜 끝에 오는 애들을 어말어미라고 한다. 그리고 선어말어미는 세 가지가 있다. 높임, 시간, 공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높임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그리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하나 더 회상의 선어말어미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종결어미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5가지의 문장 종류를 판별해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평서형 종결어미, 그 다음에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어미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들인데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들을 대등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이어진 문장은 보조적 연결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수업 다 듣고 나서 선생님이 올려드린 형성평가도 한 번씩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